미니멀 라이프는 본질에 더 가까운 삶이다. 성공과 소유의 신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가치와 충만함을 추구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은 제한의 욕망을 비우고 비운다. 기필코 제 생활을 최소주의로 제한하고 생활 방식을 단순화하는데 나는 이런 단순한 삶에 더 깊은 행복과 충만함이 깃든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긴 여운을 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인이자 인문학 저술가인 장석주 작가의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이 대중화되고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걸 보면서요. 이젠 비우고 정리하는 문화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비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물건들을 소비하며 살고 있는지, 많은 물건들 속에 파묻혀서 정작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뭔지, 그렇다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도 그런 미니멀한 삶에 설득력을 더하는 책인데요. 작가의 삶 속에서 몸소 체득한 단순한 삶에 대한 예찬을 들어보면서 적게 소비하면서도 더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꿔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물건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덜 사고 덜 쓰며 단순하게 산다. 그게 내가 살려는 삶의 방식이다. 미술이나 문학 분야에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표는 예술로 이룰 수 있는 단순함의 미학을 실현하는 것이다. 절제와 고요를 추구하며 살려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미니멀리즘의 이상을 그릴 것이다. 번거로움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최소주의를 지향하되 아름답고 기능에 충실한 것을 딱 필요한 만큼 사서 쓴다. 복잡하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남을 보여주는 징후다. 어느 경우에도 본질에 충실한 삶은 단순하다. 단순함은 본질을 지향하는 간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나 자신이 만든 삶의 기율에 충실하다는 뜻이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라. 쓰지 않는 물건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다 버려라. 물건의 수를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되찾는 것은 나 스스로 주체가 되는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과도 상통한다. 물건들은 삶의 환경이자 삶의 일부지만 필요 이상으로 넘칠 때 짐으로 전락한다. 나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거나 치우지 못한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제 주변을 정리하지 못한 채 복잡함에 끌려가며 살아간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몸에서 잉여에 지나지 않는 지방을 빼듯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라. 현재 사용하는 가구, 그릇, 옷, 그 밖의 물건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좋은 것들만 남겨라. 나머지 것들은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구호단체에 기증하라. 쓸데없는 물건들을 치우고 나면 거실은 훨씬 넓어진다. 넓은 자리를 차지한 소파를 드러내고 불필요한 장식물들을 치워라. 외출해서 돌아와 텅 빈 거실의 정갈함에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정갈해진 공간은 오래 머물고 싶게 한다. 다시 물건을 채우지 않는다면 거실이 복잡하거나 난잡한 상태로 돌아갈 일이 없다. 물건을 최소화하고 살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단순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마음이 단순해지면 직관이 예민해지고 물질이 가리고 있는 본질을 더 잘 투시하게 된다. 간소한 삶을 바란다면 최소의 물건들에 만족하라. 어떤 필요에서 물건들을 구매할 때 싼 것을 찾지 말고 비싸더라도 단순하면서도 기능에 충실한 것을 사라.
반짝이는 샛별과 빛나는 태양이 그렇듯 꼭 필요한 물건은 그 본질에 충실하다. 본질에 충실한 단순한 물건일수록 품질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자. 10여 년 전에 꽤 비싼 캐시미어 겨울 코트를 마련했다. 디자인도 좋고 가볍고 따뜻했다. 10년째 그 코트를 입는다. 입을 때마다 그 코트가 늘 새 옷처럼 마음에 든다. 오래 쓸수록 멋과 품위가 있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본질에 충실한 물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드러낸다.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물질에 몸과 마음이 매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인생과 그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주의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버려라.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 삶의 진리가 숨어 있다. 당신의 삶을 지금보다 더 단순화시켜라. 넘치기보다는 부족한 듯 사는 것, 그 간소함 속에서 본질과 진리가 빛난다. 소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돈을 쫓지 마라.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권력이나 출세를 탐하지도 마라. 그것을 거머쥐면 한순간 우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만족은 길지 않다. 삶을 단순화하되 행복과 열정을 쫓으라. 간소한 물건들에 자족하며 자유와 기쁨을 쫓으라. 짐이 되는 것들을 덜어내고 버린 뒤 인생의 진정한 가치들에 집중하라. 적게 먹고 적게 쓰자. 소비하라, 소비하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속삭임일까?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을 뜨자마자 소비하라라는 외침을 듣는다. 피자 광고를 보며 피자를 시키고 맥주 광고를 보면 맥주를 들이키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 광고들은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광고들은 반복하여 계속 속삭이고 설득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설득한다. 더 많이 소비하는 자가 더 행복할 것이라 말하는 광고들은 단지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고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길 뿐이다.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사는 새나 굴속 여우는 생물학적 필요보다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사는 법이 없다. 오로지 문명세계의 사람만이 많은 것들을 사들여 쌓아놓고 소비하며 산다. 우리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게 불행이라는 것을 모르니 쓸모도 없는 많은 물건들을 끌어안고 산다. 이게 다 우리를 유혹하는 광고 때문일까? 과잉 소비 행위는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을 쌓아두게 만들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든다. 불필요한 소비는 정신을 좀먹고 삶을 혼돈과 근심에 빠뜨리게 한다. 소비 행위는 우리의 인격과 취향을 드러낸다. 소비는 인격의 표현이다. 소비를 통해 인격의 성숙 여부가 드러나는 것이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신에 좀 더 가까워진다. 보다 본질적인 것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적게 소비하라. 그래야만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많이 먹게 되는 것은 많은 식료품들을 사들이기 때문이고 쓰레기의 양이 많은 것은 많은 것들을 쓰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식료품을 적게 사들이면 적게 먹게 되고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사지 않는다면 당연히 쓰레기도 줄어들 것이다. 덜 쓰면 덜 소비하게 된다. 낭비를 줄이는 삶을 살다 보면 더 적은 것으로도 살 수 있다. 더 많이 소비하려면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많은 시간을 가외의 노동에 바쳐야 한다는 뜻이다. 현명한 사람은 덜 쓰고 덜 버는 방식을 선택한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소비에서가 아니라 지적인 충만함을 주는 활동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란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산다는 건 지구 생활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삶이다. 지구 자원은 유한하다.
자원을 마구 쓰다 보면 결국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도 마찬가지다. 착한 삶의 반대편에 폭력적인 삶이 버티고 있다. 지구 자원을 마구잡이로 소비하는 것도 지구에 대한 폭력이다. 낭비적 삶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종들을 멸종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다.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 종들이 사라진 건 유별나게 약탈적이고 욕심 많은 어느 영장류가 진화상의 성공을 거둔 결과다. 인류가 폭력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핵이나 수소폭탄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한 지구라는 숙주에 만성적 감염을 일으키는 파행적 영장류라는 혐의를 벗지 못한다. 적게 먹고 적게 쓰는 삶이 윤리의 삶일 뿐만 아니라 생태주의와 평화를 위한 삶이기도 하다. 행복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곶감 하나, 사과 한 알, 두유 한 잔이 전부다. 곶감은 상주 곶감, 사과는 청송 사과다. 곶감과 사과를 아껴 먹고 두유를 천천히 마신다. 아침 식단은 소박하다. 이걸 다 합쳐도 주먹 하나 크기를 넘지 않는다. 내 위의 크기가 딱 그만하니 그만큼만 먹는다.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제 위보다 넘치게 먹다 보니 자주 탈이 난다. 저녁에는 밥 반 공기, 고등어 반 마리, 두부, 채소 3줌을 먹는다. 나는 이 소박한 밥상에 만족한다. 넘치게 먹는 것은 탐욕이고 자연에서 보면 낭비다. 낭비는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오늘 아침에는 무명 옷 한 벌, 모자, 그리고 오래된 구두를 신는다. 무명 옷은 몸을 가려주고 모자는 직사광선의 뜨거움을 막아준다. 구두는 낡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물 새는 법 없이 끄떡없다. 오늘은 해가 중천에 높이 떠서 고르게 햇빛을 비추니 덧옷을 걸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것만으로도 오솔길을 걷고 이웃집 나들이에 부족함이 없다. 잘 때는 몸을 덮을 물명 이불 한 채, 베개 하나면 족하다. 이웃이 비단 금침을 덮는다 해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오늘 아침에는 고독이라는 친구, 떳떳한 양심, 읽을 만한 책 한 권으로 족하다. 나는 생기로 충만하다. 방금 말린 대추로 끓인 차 한 잔을 마셨다. 따뜻한 찬물이 몸 안에 들어오니 몸이 따뜻해진다. 누리는 햇빛으로 환하고 풀들은 푸르니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고독은 자아, 궁극적인 실제와 만나는 기회다. 떳떳한 양심은 약동하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 책은 고상한 정신의 양식이다. 책을 읽을 때 나는 고요해진 가운데 몰입한다. 시끄러움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영혼을 다 불태울 만큼 집중한다. 행복이 사소한 일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따스한 감정의 총합이라면 나는 행복하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났다. 숙면을 취하면서 지친 몸과 머리에 충분한 휴식을 주었다.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나왔다. 한 점의 피로나 심리적 강박이 없고 혼돈이나 창란도 없었다. 더구나 날은 쾌청했다. 얼른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연못가로 달려나가 수련을 살펴보았다. 어제는 수련의 꽃봉오리가 3개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7개다. 간밤에 꽃봉오리 4개가 더 나왔다. 감나무 가지에는 곤줄박이가 날아와 앉고 양 보리수 가지에는 박새들이 떼지어 앉아 지저긴다. 라디오를 틀었더니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가 흘러나왔다. 깃바퀴 안으로 맑은 선율이 쏟아져 들어왔다. 세상은 고요하고 음악은 훌륭하다. 눈을 감고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귀를 기울였다. 연주가 끝났을 때 누군가에게서 진심을 담은 선물을 받은 듯 기분이 좋아졌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의무는 다 하나뿐이다. 단순하게 행복해지는 것.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소명이다.
오늘 아침 나는 어느 한 군데 아픈 곳이 없다. 머리는 맑고 눈은 환하고 팔다리는 멀쩡하다. 당장 들판을 달릴 수 있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더구나 내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재능, 훌륭한 시와 오래된 목가구, 귀를 황홀하게 하는 음악의 아름다움에 기뻐할 줄 아는 재능, 수련이 피는 여름 아침, 까르륵거리는 아기, 젊은 여인의 미소에 웃음이 허답할 수 있는 재능 말이다. 오늘 아침 차를 마시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새들이 명랑하게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누리의 햇빛은 빛나고 영산홍 꽃망울은 도톰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산홍 꽃들이 만개하리라. 내게는 지금 당장 조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없고 어디론가 급히 가봐야 할 때도 없다. 나는 한가로운데 그 한가로움 속으로 심심함이 괜다. 나는 그 심심함이 좋다. 깊은 심심함을 두고 한 철학자는 경험의 알을 품고 있는 꿈의 새라고 했다지. 심심함이 내 삶을 부드러운 천처럼 감싼다. 이맘 알리 후수위라는 사람은 불안, 세속적 물질의 넘침을 말하며 가난은 그것의 결핍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다면 오늘 아침 그걸 어떻게 굴릴까 생각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을 것이다. 내가 너무 가난하다면 끼니 끓일 것을 걱정하며 의기소침해 있을 것이다. 다행이다. 내가 큰 부자도 아니고 엄청 가난한 사람도 아닌 것은.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작은 소유에 기꺼워하며 사는 사람이다. 검은고도 배우지 못하고 미인과 함께 살지는 못한다 해도 큰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사랑하는 삶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내 행복의 원천이다. 걷기 애찬.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시드니에 머물며 날마다 걸었다. 시드니의 하늘은 투명하고 바다는 푸르렀으며 바람은 상쾌했다. 바다를 끼고 펼쳐지는 그림 같은 길을 걸으며 행복을 만끽했다.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푸르게 물결쳐 오곤 했다. 걷는 동안 오감이 활짝 열리고 외부의 소리, 맛, 냄새, 질감들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라는 존재가 개조되고 새로이 빚어지는 듯 했다. 서울로 돌아와서 손목에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날마다 걸었다. 나는 왜 그토록 걷는 것을 좋아할까? 걷기는 몸을 써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행위다. 걸을 때 나는 머뭇거리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기회를 받아들인다. 벚꽃 만개한 봄날에도, 땡볕이 내리치는 한여름에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바람에 날리는 가을날에도, 폭설 내린 차가운 겨울 한낮에도 나는 걸었다.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내 두 눈은 주변 풍광들을 빨아들이고 두 팔은 앞뒤로 흔들며 두 다리를 씩씩하게 앞을 향해 내딛는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데 쓰고 읽는 것은 몸을 부동한 채로 눈과 뇌만을 쓰는 일이다. 일종의 정신노동이다. 이 노동을 몇 시간 하고 나면 뇌에 과부하가 걸린다.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읽던 책을 덮고 쓰던 글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간다. 걷기는 외부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여행이고 존재의 약동이며 존재의 광합성 운동이다. 걷는 동안 마음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잡다한 생각의 조각들은 융합되며 새로운 생각을 낳는다. 늘 새로운 생각을 글로 써야 하는 직업을 가진 내게 걷기는 휴식과 충전의 기회다. 걷기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사유와 감각의 풍요화를 일군다. 걷기는 하늘과 태양과 바람을 가슴으로 품는 일이고 빛으로 가득 찬 누리 속에서 자유와 고요함 속에서
몸을 끌고 나가는 활동이다. 전진의 리듬에 존재를 내맡기는 이 무보상적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은 전적으로 무해한 기쁨이다. 날마다 하루의 일부를 쪼개 걷기에 나서는 것은 그것이 내면을 기쁨으로 채우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 활기찬 활동은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걷기는 존재의 충만한 경험이고 자기 성찰의 계기적 시간이며 살아있는 기쁨을 오롯한 기쁨으로 만끽하는 기회인 까닭이다. 걷고 나면 무겁던 몸의 감각은 살아나고 둔중하던 기분은 훨씬 가벼워지며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찬다. 한가로이 걷는 사람이 얼핏 게을러 보일 수도 있다. 산책자는 그 본질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노는 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이 삶을 반듯하게 세우고 자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람은 일만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한 세기 전 어느 현자는 이렇게 적었다. 삶을 노동에 바쳐서도 안 되고 노동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 노동은 자발적이고 반드시 휴식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인 것이든 타의적인 것이든 노동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걷기는 불가피한 현업에서의 일시적인 후퇴이고 노동의 예속에서 풀려나 주권을 되찾고 제 몸을 제 의지대로 쓰면서 존엄을 회복하는 활동이다. 그런 점에서라도 걷기는 널리 장려되어야 한다. 걸어라. 행복해지기 위하여. 들을 가로지르고 덜어는 능산을 따라 하염없이 나아가며 바닷가를 끼고 걸어라. 상상하고 생각을 곱씹으며 걷는 동안 생각은 가지런해지고 의혹과 혼란의 먹구름은 말끔하게 거친다. 그 다음 가슴 한켠에 맑은 샘물이 솟듯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다. 시드니에서 한 달간 걷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 경험을 녹여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나는 걷기가 세계를 느끼는 관능회로의 초대라는 것을 밝혔다.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색다른 뜻에서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걷기에 찬의 책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